예, 파트 3 해보겠습니다. Russia's ability to take on NATO. abilit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죠. 뭐할 수 있는 능력. take on NATO. take on이라는 구동사는 한 단어짜리 동사라면 confront. 누구와 맞서답니다. 나토와 맞설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은 will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을 거다. 어디에 의존한다, 어디에 달려있을 거다. in part, 부분적으로는요. its ability to rebuild, 러시아의 능력이요. to rebuild its forces, 자신의 군을, 러시아 군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에 부분적으로는 달려있을 것이다. After the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이후에 군이 많이 망가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을 거다. Which has depleted its officer corps. 그리고 which의 선행사는 the war in Ukraine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has depleted, 소진시켜버린 거죠. 다 없어지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has depleted its officer corps. 러시아의 officer, 장교 부대요. 장교 부대, corps. corps, S 발음하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corpse. 시체요. 그래서 officer corps 하셔야죠. 예를 들면 해병대, marine corps 하죠. 부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을 소진시켰다는 겁니다. But provided experience in precision fire. 그러나 경험을 제공해 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경험을 무엇에서의 경험이냐 하면 precision fire, 정밀 사격이요. 정밀 사격이라면 이 사격은 권총, 소총 사격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조그만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대포, 미사일, 미사일 그런 것들의 발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했다 이거죠. If we ask, 만약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how soon the Russian military could conduct, 얼마나 빨리 러시아군이 could conduct, 수행하다요. carry out, conduct, 수행할 수 있겠니? A limited operation against Baltic states. Baltic states는 발틱 국가요. 3개국이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개국에 대한 제한된 군사 작전을 얼마나 빨리 러시아군이 수행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the answer could be, 그 답은 무엇일 수 있다는 겁니다. Quite soon, 상당히 빨리 그 정도는 수행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작전은요. quite soon, 상당히 빨리. 라고 마이클 코프만, Senior Fellow, 선임 연구원 in the Russia and Eurasia Program, 이쪽 부서에서 러시아와 유라시아 부서에서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이 연구소에서 워싱턴 think tank입니다. Baltic officials are looking at, 볼틱 국가의 관리들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하면 2 to 3 year timeline, 2년에서 3년의 타임라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After the war,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러시아가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2년에서 3년의 타임라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If the benchmark is a large-scale war, 그런데 지금까지는 limited operation을 말했고 제한된 작전이죠. 국지전을 말했고 이제요 large-scale war, 대규모의 전쟁, 벤치마크가 기준점이 대규모의 전쟁이라면 presumably with NATO, 아마도 나토하고 붙을 수가 있는데 나토요. 34개국하고 붙을 수가 있는데 the timeline could be more like, 타임라인은 무엇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more like 7 to 10 years, 7년에서 10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 러시아 군이 회복돼 가지고 large scale war, 대규모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depending on the scenario. 그런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7년에서 10년 달라질 거다 이거죠. 그런데 질문이요. 왜 7은 이렇게 문자로 했을까요? 7. 10은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왜 그러냐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좀 지키세요. 1부터 7까지는 문자로 쓰셔야 돼요. 1, 7 이러지 마시고
1부터 7까지, sorry. 실수했네요. 9까지입니다. 9까지, 1부터 9까지는 문자로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부터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공식적인 라이팅에서는 그런다 이거죠. 친구들끼리 이메일 주고받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공식적인 라이팅에서는, 비즈니스 라이팅, 비즈니스 레터에서는 이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1부터 9까지는 문자로 쓰셔야 돼요. 문자로. 디펜딩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음에요. military revival. 군사적 그런 재생할까요? 군대 분야의 군사적 revival, 재생하면 될 것 같아요. For centuries, 여러 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이나 Russia's military made it, 러시아의 군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One of Europe's great powers. 유럽의 great powers, 열강이요. 열강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것은 이제 러시아겠죠. 러시아를. 그래서 조금 어색해요. 러시아의 군이 러시아를 무엇을 만들었다. 그것보다는 military strength, 군사적 그런 강함이, 또는 이제 strong military, 강력한 군대. 근데 strong military보다는 조금 영어다운 게 military strength입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군대가 러시아라는 국가를 유럽의 열강 중에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몇백 년 동안이나. It routed Russia routed both Napoleon and Hitler. rout의 원형은 이겁니다. 이것을요, 루트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라웃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명사에서 루트에서 나온 동사가 아니고 라웃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defeat and caused retreat in disorder.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후퇴하도록 야기시킵니다. in disorder. 무질서하게 적을 패배시켜가지고 무질서하게 후퇴하도록 야기시키는 게 라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완패시키다, 괴멸시키다. 무질서하게 후퇴하면요, 한 명 한 명씩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패되는 거죠. 러시아가 나폴레옹하고 히틀러 둘 다를 다 완패시켰습니다. After each dared invade Russian territory. 각자가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감히 뭐뭐하다죠. 감히 침략을 한 겁니다. 러시아의 영토를 감히 침략한 후에 둘 다 패배했죠. 유럽의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승리를 거두는데 러시아 가니까 무덤이죠. 그래서 왜 invade가 틀렸냐면 to invade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there라는 동사는요, 조동사가 아닙니다.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there 뒤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갖다 놔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을 감히 하다요. 단 부정문에서는 there를 아직도 옛날식으로 조동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on't you dare speak to me like that. you는요, 특별히 강조할 때 you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하는데 금지 명령입니다. Don't dare.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Don't you dare.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당장 그만둬. 이렇게 하는 거죠. dare 다음에 바로 원형 동사가 나왔죠. dare 뒤에 원형 동사가. 이러면 there는 조동사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there라는 동사는 현대 영어에서 긍정문에서는요,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목적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갖다 놔야 됩니다. 다음에요. The Soviet Union's entry into World War II. 소련의 2차 세계대전의 입장입니다. 소련의 2차 세계대전의 가담이요. 뭐 참전해도 되겠죠.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이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conflict. 그 투쟁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즉, 히틀러도 나치 독일도 가가지고 이제 물 먹은 거죠. 그 초토화 작전 때문에 계속 몽땅 다 불사르고 후퇴하는데 뭐 어떻게 보급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독일에서 전부 가져온 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요.
현지 조달을 해야 되는데 현지 조달할 방법이 없도록 다 그냥 다 초토화 작전을 벌여버리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물 먹었는데 독일이 물 먹었는데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었지만은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참여가 이 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유럽들을 위해서요. And set the stage for the Cold War. 그리고 냉전의 무대를 설정했어요. 냉전을 위한 그런 기반을 조성한 셈입니다. 냉전 시대요. That followed. 그 2차 세계대전을 뒤따랐던 2차 세계대전을 뒤따랐던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냉전 시대가 시작됐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는 최소한요. 미국 못지않게 이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병사들의 목숨을 바쳐서 독일을 패배시켰죠.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끝끝내 버텨가지고 독일을 멸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련이요. 그 덕택에 지금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 덕택에 러시아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덕택에 그 별볼 없는 러시아 소련이 전후에 1945년 이후에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콜드워 시대의 문을 연 것이라 이겁니다. 소련이 별볼 없었잖아요.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황제를 내쫓고 완전히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죠. 1922년 소련 연합이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할 때까지 내란에 휩싸여 가지고 완전히 소련 전체가 특히 러시아 쪽이 완전히 초토가 됐는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불과 17년 후에 일어난 겁니다. 1939년에. 그러니까 신생국이요. 소련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의 목숨을 바치면서 말하자면 유럽을 지킨 건데요. 그러다가 45년 이후에 주로 이제 국방 쪽의 국방 기술의 발전에 의존해서 한때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냉전 시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조성했다 이거죠. Putin has drawn on that military legacy. 푸틴은요, draw on, 이용하다입니다. use, employ, 이용하다예요. 그러한 러시아 군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계속해서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To justify the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데 두 가지입니다. 러우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and Russia's efforts to do something. 그리고 러시아의 노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claw back influence in Europe.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claw back, 회복하는 겁니다. 어렵게 회복하는 걸 말이에요. 어렵게 회복하는 거. claw, 발톱으로 해요. 손톱 발톱으로. 동물이 클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손톱 발톱을 동물에.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꽉 붙잡고 있으려는 노력이요. 러시아가 유럽들에게서 영향력을 어떻게든 회복해보려고 다시 회복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정당화시킨다 이겁니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러시아 군의 유산을 이용해 먹었다 이겁니다. Where 유럽에서 former allies such as Ukraine, 전에 러시아의 우방국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우방국,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소련의 일부분이었잖아요. 소련의 일부분. 소련이 1991년에 해산되면서 고바초프에서 해산되면서 러시아 플러스 15 리퍼블릭스로 갈렸습니다. 그때 이 우크라이나가 이 리퍼블릭 중에 하나입니다. 즉 소련 연방의 한 국가였다 이겁니다. 거기 소속된 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전에 러시아의 우방이었던 국가들이 그동안에 have drifted 표류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The West, 서방 쪽으로. 서방 쪽으로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Russia appears to be betting that 러시아가요 계속해서 배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행형 두부정사요. 진행의 맛을 살리셔야죠. 계속해서 배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다 배팅하느냐? Military expansion along NATO borders. 나토 국경선들을 따라서 이거 러시아 군의 확장이 will force the West to something. 서방 세계가 뭐뭐 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즉 서방 세계가 머무하지 않고는 못 빼기게끔 만들 것이다. 강요한다는 말은 re-engage with a stronger Moscow. 더 강력해진 러시아 정부와 재접속을 재교류를 다시 교류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서방 세계가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데에다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Russia and Europe will need to restart dialogue. 러시아와 유럽이 대화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분명한 이해와 함께 여기서는 이제 분명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그런 기분입니다. with가요.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분명한 이해에 기반을 둬야 돼요. one another's capability 서로의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러시아도 서방 세계의 특히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서양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요. 둘 사이는 이치하다고 셋 이상 사이는 원 어나더라고 배우는데 어떻게 된 거니? 왜 둘인데 왜 원 어나더 하고 있니? 둘 사이는 이치하다고 셋 이상 사이에서 원 어나더라며. 그래서 표준용어는 아직도 둘 사이에서는 이치하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 어나더가 아니고 이치하다 하셔야죠. 둘이니까요. 둘이니까 이치하다가 좋은 겁니다. 근데 현대식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요. 귀찮아. 구별하기가 힘들어. 한국 사람들 구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서로 하잖아요. 서로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서로를 한국 사람도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원어나더 가지고 하자 이거죠. 원어나더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도 이제 원어나더 했는데 기자가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인용했겠지만은 기자가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이해에 기반해야 되느냐 하면 the fact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이해예요. We are enemies. 우리는 원수야. 원래요. 워낙 다르다 이겁니다. We are enemies. 우리는 원수예요. 러시아와 서방 세계는 원수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이요. 조금 여러분이 간과할 수도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 세계가 하나가 아니죠. 사실은요. 전 세계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A와 B로 전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요. 그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제 남반구, 북반구는 이제 부자 사람들, 남반구는 가난한 사람들, 선진국, 후진국 이거 그렇게도 나누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이 두 쪽이라는 것은요. 이 A가요.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라든가 무슨 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가 전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은 뭐냐면요. 이쪽하고 정반대되는 세상입니다. 이 A를 경멸하는 B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 그룹이 어디냐 하면 우선은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이제 아시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회교 국가, 파키스탄, 벵글라데시는 물론이지만은 그런 아랍 국가 최소한요. 아랍만 해도 약 25개국 회교 국가면 훨씬 많습니다. 회교 국가는요. 훨씬 더 많죠. 심지어 아라비아, 북아프리카도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지만은 이집트, 튜니지아, 리비아, 알제리아, 모로코 다 아랍 사람이지만 그 밑에 수단도 그 아프리칸 아랍세가죠. 아프리카 스타일의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쪽 종족이고 종교도 이제 그 무슬림이 많고 하여튼 아랍 세계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라는 게 이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세계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이 B 그룹에서 또 하나의 축이 슬라브 민족들이에요. 러시아와 이런 요즘은 종교를 따지면 동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러시아와 이쪽은요. 사실은 조금 A 그룹에 비해서는 조금 금욕적입니다. 전체 사회 분위기가. 우리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같이 완전 발랑 까져가지고 완전 개방 일변도로 향하는 그런 사회하고는 다른 사회가 있다.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수입니다. 결국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당분간은요. 몇백 년 동안은. 라고 바실리가 말했는데 Director of the
단 그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디렉터인데 이 양반도 Center for Comprehensive European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Moscow-based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Higher School of Economics 이거요 경제학 대학인데 꽤 뭐 이름만 보면 아주 멋있는 그 경제학 대학일 것 같네요. 모스크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음에 to concentrate its forces to the west 이 자신의 군을요 러시아의 군을 서방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을 서방 세계에 집중해서 to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to the west 하면요 to라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요. 서방 세계로 지금은 위치를 나타내야 됩니다. 서방 세계에 하려면요 focus on, concentrate on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on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on 하면 조금 서방 세계의 넓은 지역에 on 하면 좀 껍데기에만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in 하는 게 좋아요. 러시아 군을요 또는 러시아의 세력을 서방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last year 작년에 the Kremlin changed the way 크렘린이 다음과 같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 The way 하면요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왜냐 너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이겁니다. 너가 way를 특정했잖아요. 다음 같은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크렘린이 러시아 정부가 다음 같은 방식을 바꿔요. 어떤 방식? It organizes its forces inside the country. 이게 그 방식이죠. 러시아가 자신의 군대를 국내에서 조직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작년에 바꿨어요. 그래서 the way 다음에 무엇이 생략되느냐? 그 맨날 나오는데 그거 모르면 안 되죠.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that은 뭔데? 이 that은 접속사 that은요 굉장히 복잡한 거죠. 복잡해요 이게요.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 접속사도 되는 셈이죠. 관계절 거니까 그 다음에 부사절도 such나 so 뒤에서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얘가 통반장 다 합니다. that이 지시대명사이기도 하고 지시형용사이기도 하고 that이요. 그런가 하면 앞에 나온 특정된 명사를 반복하지 않게 쓰는 대명사일 수도 있고 얘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that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일단은 어느 단계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the way 다음에 that이다 이거죠. 다음 같은 방식입니다. 이게 이름이 뭔데 이 that의 이름은 방법 관계 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안 되죠. 왜 부사냐? 왜 부사냐는 알고 있어야죠. 왜 방법 관계 부사냐? 왜 부사냐 하면 that의 뜻이 그런 방식으로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를 영어로 하면요 이겁니다. in that way. 그런 방식으로니까 이 전체가 뜻이 부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뜻이 여기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같은 방식을 바꾸는데 그런 방식으로 러시아가요 조직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기는 결과죠. 그럼으로써 creating new districts 새로운 디스트릭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디스트릭트를. 디스트릭트는 여기서 구역이잖아요. 새로운 구역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tied to 하니까 related to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구역이냐면 the defense 국방과 관련된 디스트릭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구가 아니에요. 또 사법부와 관련된 구역도 아닙니다. 선거구와 관련 지역구와 관련된 구도 아니에요. 디스트릭트가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방과 관련된 구역이다 이거죠. 누구를 국방하는데 어디를 국방하는데 It's biggest cities. 러시아의 가장 큰 도시요. 넘버 1 and 넘버 2가 모스크 and 샌피터스버그죠. 이 두 도시의 국방과 관련된 새로운 이런 국방 그 구역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작년에 국내 러시아 군 조직을 완전히 재편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In the Moscow Military District. 그래서 우선요 모스크바의 밀리터리 디스트릭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스코 밀리터리 디스트릭트하고 그 다음에 샌피터스버그 밀리터리 디스트릭트가 만들어졌는데 우선 모스코 밀리터리 디스트릭트는 Russia has been integrated. 러시아가 계속해서 integrate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통합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The road and rail routes 도로와 철로를 통합했는데 used by the military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용되어지는 그것을 누구랑 통합했니? integrate with 누구랑 통합했니? Those가 뭐냐?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한 이 those는
those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쓰세요. 앞에 명시된 복수 명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앞에 그래서 복수를 찾아야 돼요. 복수가 이겁니다. roads and railroads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러시아 군이 이용하는 도로와 철로를 무엇하고 통합하느냐 하면 those in neighboring Belarus. 벨라루스요. 벨라루스에 있는 근데 벨라루스가 인접한 러시아와 바로 붙어있는 인접한 벨라루스에 있는 도로와 철로하고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에서 러시아까지 도로와 철로가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논스톱으로. 그런데 벨라루스는 뭔데? 벨라루스는 모스크바's closest ally, 가장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And the staging ground, 그리고 또 staging ground이기도 합니다. stage라는 무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하는 그런 땅이다 이거죠. For the initial invasion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초기 침략이요. 우크라이나를 맨 처음에 침략해 갔는데 러시아 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벨라루스에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합시켜가지고 좋아 호루라기 분 거죠.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 그래서 스테이징 그라운드요. 네, 결국은 거기 쳐들어가는 건데 쳐들어가는 그 지점인데 그러려면 모든 것을 집합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다가 인원 장비 등을. 그래서 스테이징 그라운드는 뭐 집합 장소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벨라루스가 어디 붙었니? 러시아 옆에 붙어 있어요. 벨라루스요. 뭐 벨라루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만 네, 백러시아가 사람들 러시아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네, 벨라루스의 수도는 민스크고 면적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2배입니다. 우리는 10만, 여기는 20만. 네, 인구는 900만에 불과해요. 개인 소득은 1인당 소득은 7,400불이고 그래서 벨라루스는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폴란드,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 다음에 좀 북서 쪽으로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라트비아 위에 에스토니아가 있어요. 이 발틱 3개국, 그 다음에 여기 묘하게 러시아 땅이 별도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언제 확보했는지 발틱해에 면하는 조그만 땅을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네요. Most of the manpower expansion will take place. manpower expansion 하니까 manpower 확장이니까 주로 병력 확장이요. 병력 확장의 대부분은 will take place 발생할 거다. in the Leningrad district. 두 번째 소개시킬 것이 Leningrad district입니다. 모스코 디스트릭트가 아니고 레닌그라드 디스트릭트에서 대부분의 병력 증강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레닌그라드 디스트릭트는 왜 그러냐면 which faces 직면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and 핀란드 이 3개국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지도는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 지도인데 우선요 레닌그라드 디스트릭트에 관해서 살펴보면 레닌그라드 디스트릭트가 아까 세인트피터스버그가 나오더니 왜 갑자기 레닌그라드가 나왔느냐 하면 세인트피터스버그 formerly known as Petrograd and then Leningrad 그 말인데요. 전에는요 페트로그라드라고 제국시대는 그렇게 불리다가 그 다음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제2의 도시 러시아 제2의 도시가 세인트피터스버그인데 여기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역이 얼마 전에 만든 구역이 레닌그라드 디스트릭트다 이거죠. 이게 세인트피터스버그를 방어하는 그런 구역인데 군사 구역인데 하여튼 세인트피터스버그 the second largest city in Russia after Moscow. 모스크바 다음으로 제2의 도시다 러시아에서요. 그다음에 이 지도는 뭐냐면요. 이 직전에 얼마 전에 정확히 며칠 전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개의 이런 제2 도시에 대한 말하자면 그 방위 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서울에 수도 방위 사령부가 만들어져 있듯이 근데 그 전에는 지금 5개 지역으로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맨 오른쪽에 이스턴, 동부 구역, 동부 무슨 방어 구역, 동부, 그 다음에 센트럴, 중부, 그 다음에 노던 플리트, 그 북함대,
뭐 북해 함대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웨스턴 그다음에 사던 이렇게만 나누다가 주로 이 웨스턴 쪽에서 이제 모스크바가 있고 뭐 샌피터스버그 아마 이 정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별도의 말하자면 그런 사령부들을 방어 사령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이 방위 사령부가 말은 디펜스지만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특히 핀란드나 에스토니아로 바로 쳐들어갈 수 있는 아주 최적지의 사령부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겁니다. 유럽에서는 좀 긴장해라 이 말이죠. Smaller brigades will nearly triple. 브리게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단입니다. 여단은 3,000명에서 5,000명. 여단은 연대와 사단 사이입니다. 연대는 대령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령이면 연대장 합니다. 그다음에 사단장 하려면 소장이요. 투스타쯤 돼야 사단장 합니다. 그래서 여단장은 주로 준장 정도가 원스타가 여단장을 맡는데 그래서 더 작은 여단들은 will nearly triple in size. 거의 사이즈에서 3배로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To become divisions of 10,000 around troops. around 10,000 troops죠. 사단이 저기서 사단이 디비전이에요. 여단을요 사단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around 10,000 troops. 약 10,000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기준으로 하면 3배쯤 늘어나서 이렇게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여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사단으로 규모를 키우겠다 이 말씀이요. According to Western Ministry and Intelligence Officials, 서방세계의 군사 및 첩보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no matter how they may try to 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시도한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 they may try 그들이 어떤 식으로 시도할지 몰라도 to innovate 혁신하는 거죠. 군을 지금 혁신하는데 그 혁신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on a tactical or operational level tactical은 전술이란 말이에요. 전술. operational은 작전이란 말입니다. 전술 차원에서 또는 작전 차원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해 보려고 시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for the Russians 러시아 사람들한테는요 size matters. 결국은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우선 커야 이게 뭐가 개선되고 혁신이 됐다는 기분을 느낀다는 겁니다. 메이저 제너럴 하면 메이저 제너럴은 소장입니다. 투스타 사미 누르미가 핀란드 Deputy Chief of Staff 군에서 Chief of Staff는 합참이에요. 그래서 Deputy Chief of Staff니까 합참 차장이에요. 합참 차장 Responsible for Strategy 전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략 구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합참 차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It always comes down to numbers. Come down to 어디로 귀착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 이은 좀 애매하지만 항상 모든 것이 comes down to numbers. 결국은 숫자로 귀착된다는 겁니다. 퀄리티보다는요. quantity 양이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해요.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결국은 숫자로 귀착되고 만다는 겁니다. 귀착돼요. Russia is planning to build new barracks. 러시아는 지금 계획 중입니다. 새로운 barracks, 새로운 병영 뭡니까? 병영은 막사 말이죠. 막사가 뭐냐? 숙소를 말해요. 새로운 막사들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nd 전에 barracks요. barrack이라는 말은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영국식 영어에서는 야유를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군 막사는요. 막사는 단수라도 하나라도 barracks입니다. 왜 barrack이 안 되냐? barrack은 명사가 아닌걸 동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막사는 하나일 수도 있고 2,000개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막사는요. 그런데 하여튼 새로운 막사들을 건설할 계획인데 and training ground은 훈련장입니다. 그라운드가 뭐고 그라운드가 뭔지는 어제 이야기했죠. 그라운드는 그냥 땅입니다. 그라운드 컨디션이 어쩌다 그라운드는 큰 마당이에요. 큰 마당. 큰 마당은 어디 있죠?
집 마당은 야드입니다. 야드요. 프론트 야드, 백 야드. 그라운드는 교회에 가면 마당이 커요. 학교 가도 마당이 큽니다. 그런 마당은 하나라도 그라운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훈련장이요. 그라운드. 이거 훈련장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상으로는 여러 개겠지만은 and to upgrade arsenals. 아스널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스널 이 단수는요 집합명사로 무기와 장비류를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스널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안 해요. 아스널스는요 뜻이 달라요. 아스널스라는 이 명사는 이 집합명사 무기와 장비류를 뜻하는 집합명사와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스널은 영어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collection of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무기와 군 장비의 그런 집합체다. stored by a country, person or group. 국가 등등이 위에서 보관되어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군 장비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아스널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 집합명사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한국어에는 집합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합명사가 없기 때문에 좀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이 많아요. 집합명사. 그럼 뭐하러 만들지? 집합명사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명사가 없으니까 우리말에서는 아까 제가 좀 뭐라고 그랬죠? 생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직접 고생을 안 하니까 좀 실감이 안 가셨나? 제가 아까 생고생을 했잖아요. 각종 무기와 장비류, 그럴 걸 영어는 아스널.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별도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게을러 가지고 집합명사를 안 만들었고 영어는 만들었다 이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단어 외우는데도 고생되겠지만 외워두면 편리하잖아요. 아스널,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 장비들이다 이거죠. 예. 다음에 아스널스는 뭐냐면 아스널스 여기서는요 아스널스 그랬어요. 아스널스는 a place 장소인데 where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are stored. 무기와 군 장비들이 보관되고 또는 만들어지고 그런 장소를 말해요. 아스널스 하면요. 아스널스라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아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머리가 바로 무기고 무기를 보관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기 같은 것을 만드는 병기 공장, 조병창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머리하고 맞먹는 게 똑같은 게 아스널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무기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장이요. 무기 만드는 공장들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일로드 철도를 또 업그레이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to accommodate the swelling channels.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swelling 하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군인들 숫자를 사실은 이제 그 점점 더 증가하는 숫자의 군인들을 숫자를 수용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숫자를 어떻게 수용해요? 그건 엉터리고 점점 더 swelling number of troops 점점 더 많아져가는 군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troops in and around Petrozavodsk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이 도시 근방에서 점점 더 많은 군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파트 3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